그 괴사하고 단전하고 원전 읽었죠. 그리고 대상전은 안 읽었죠. 대상전도 읽었나요? 원전 안 읽었던 것 같죠? 그 지난 시간 걸 염두에 두고 오늘은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 라는 뜻이 되고, 앞에서 서계전에서 공자가 수에 대해서는 음식의 도라 라고 표현했죠. 앞에서 산수 몽께 같은 경우가 기를 몽자가 되니까 기르는 것은 음식으로 기른다. 그래서 음식을 기다린다 라는 뜻이 되고,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원래 두루 나눠 먹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국가의 재화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자, 이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도탄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민생 불안에 해당될 것이고,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자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군자를 기다린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군자는 또 자기를 발탁해준 임금을 기다리는 것이고, 임금은 또 함께할 그 군자를 기다리죠. 건께로 표현하자면은 구의와 구호요에 들어있는 바로 이견대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할 때 수에다가 사람이자 붙인 것이 바로 유자라는 의미였었죠. 유자의 도를 나타내고, 그 유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괴상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안으로 내실을 갖추고, 그 다음에 바깥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유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문해자에도 두루 표현되어 있는데, 설문해자뿐만 아니라 주례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육례를 갖추고서라고 하는 거죠. 육례. 기본적으로 그 이런저런 실력들을 갖추고서 바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리고 도로서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라 라는 식으로 해서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서상경 그 인문 그 책 속에 대인 군자 관련해서 쭉 정리해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군자라고 하는 거, 여기서 지난 시간에 그 수라고 할 때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은 안으로 내실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부라는 말이죠. 믿음이 있다. 내적으로 신실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부하여 광영코 정길하니 빛나고 형통하여서, 그다음 이제 그런데 혹여라도 높아지면 이제 정하여 길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르게 하여서 길하니, 이때 바르게 하여서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도 구호 임금이 험한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중실함을 잃지 않고 또한 중정의 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능히 바로 구의의 이러한 신화와 힘을 합하여서 그 천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신하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그 주역의 부분 자아역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아역전 같은 경우, 자아는 공자의 제자이기도 하고,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자아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설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 자아역전에 보면은 강건한 신하를 얻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호 임금 같은 경우가 구의에 강건한 신하를 얻어서 내가 수고롭지 아니하여도 공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롭지 아니하여도 공을 수고롭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공을 기다린다. 다시 말해서 그 여기서 공자가 얘기했던 자 왕유공예라 가서 공을 두느니라라고 했으니까 공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했던 바로 구호 임금 같은 경우는 자 이 불소지 신을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두루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마침내 거사를 그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호에 대해서는 그러한 신하와 만나서 두 가지죠. 음식 연락,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이루고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음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서로의 기체를 기르는 것이고, 자기의 기운과 몸을 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잔치하여서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무리들끼리 바로 화락하는 거죠. 바로 그 화합하는 모습을 바로 표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군자가 보고 내실을 갖추고 지금 상황 때 바깥이 험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데 각각마다의 각자 위치가 있습니다. 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전체적으로 각각의 64개, 그죠? 64가지 이런 상황에 맞춰서 각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내가 각각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구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맨 위가 물이 되는 거죠. 자, 물이 되는데 물에서부터 제일 먼 곳입니다. 제일 먼 곳이니까 바로 교회라 이렇게 표현했죠.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계신 그 도읍지로부터 저 500리 바깥의 땅을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했고, 그보다도 더 먼 곳은 뭐라고 표현하면 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들판이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에서 작은 시골 읍에서 기다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구나 구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고임금한테 발탁받는 경우가 되고, 이를테면은 저 교회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서경에 비춰보자면은 이윤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유신 씨 집에서 그 들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이윤 같은 사람이 되겠죠. 항상 이 사람은 요순의 도를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용항이라 그랬죠. 항상함을 써서 이로우니, 자, 늘 변치 않고, 아, 시대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빨리 내가 출세해서 권력을 거머쥐고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보자가 아니라, 이러한 그 바깥 세상이 지금 매우 험한 세상이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 세상 나가봤자 지금 할 일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를 이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기다리니 항상 하는 도를 쓴다라고 했고, 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32번째 뇌풍 항교에 보면은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뇌풍이 항이니 군자 이하야 입불역방이라 그랬죠. 한번 자기가 그 자리에 서면은 함부로 방소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 내가 제일 미천한 신분으로서 그냥 이 자리 요순의 도나 노래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이런 사람 보통 명철보신이라 그럽니다. 이 험한 세상에 함부로 뛰어들지 않고, 그래서 밝게 분별하여서 자신의 몸을 보존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요즘에 뭐 복지부동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때를 어쨌든 기다리면서 자기의 실력을 닦아나는 사람, 항상 하는 마음을 둔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자, 항이라고 하는 거, 항상이 항이라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건괴죠. 건괴 제일 아래의 양으로서 그저 바른 자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굳건하게 항상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괴에서도 보셨지만 군자 자강불식이라 그랬죠. 천행이 건하니 하늘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굳세기 때문에 나도 굳센 마음을 갖고 꾸준히 계속할 수 있다라는 바로 항입니다. 항이라라고 하는 글자도 여기서 나오죠. 항이라라고 하는 옆에 있는 이 긍자 같은 경우는 해와 또는 뭐예요, 다리 또는 배가 일정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변치 않고 그 궤도를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변치 않고 가는 마음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랫자리에 있더라도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공자가 그 수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저 바깥 세상이 험난한 상태에서 내가 들판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나의 이 강함만을 믿고, 그죠? 건괴의 그 강건함만을 믿고, 그 다음에 양이 양자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성질은 급하죠. 그래서 그것만 믿고 막 뛰쳐나가는 게 아니죠.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 만약에 그대로 뛰쳐나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공자가 자로한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만약에 뭐가 되죠? 삼군을 거느리게 돼서 이거 삼군을 맡기신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면서
자로 같은 경우는 용감무성한 자로는 당연히 선생님이 나한테 맡기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번에 치죠. 야 이놈아 폭고빙아,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그 다음에 하수물을 맨발로 걸으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뒤에 있죠. 사이무해라 그랬습니다. 죽어도 그죠? 죽더라도 뉘우침이 없는 자에게는 맡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난행, 그죠? 그 어려운 행동을 범하지 않고라는 겁니다. 아 이놈의 세상 보니까 내가 맨 아랫자리에서 이놈의 세상 도대체가 이 험난함에 빠지고 앞에 캄캄할 뿐이죠. 아 내가 나가서 이거 저기 뭐야 고쳐야 되겠다. 못 나가죠. 혼자 힘으로 무슨 수로 하는 겁니까? 혁명을 한다 그러면은 세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이런 사람은 자 이 수천 숙계이기 때문에 초고효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아니에요. 이건 수천 숙계라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내실을 갖추고 믿었게 기다리기 때문에 자 난행을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냥 저 시골에서 그냥 요순의 도나 노래하면서 그 공부한다라고 하는 대표적 그러니까 이윤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시면 딱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항무고는 그래서 항상함을 써서 이롭고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잃지 않기 때문 아님이라 그저 떳떳함을 잃지 않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현재의 그 자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그래서 항상함을 잃지 않는다. 바로 유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록 내가 맨 아랫자리에 있지만은 아직은 나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단 항상하는 마음을 갖고 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벼슬 자리가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비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자의 바로 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 자아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실력 있는 제자가 되는 거죠. 실력 있는 제자가 돼서 자기의 총명함만을 믿고 까불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군자 유가 되고 소인유는 되지 말지라 그랬습니다. 어제 그 석영 공부하신 분들 지금 없군요. 또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석영에도 그게 나오죠. 이윤이 태갑에게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너무 총명함으로써만 하다가는 나라를 잃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여기는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비록 자리는 더군다나 이 사람 맨 아래 자리지만 그러나 항상 하는 마음을 갖추고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변하면은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내 혹계로 표현할 때는 지금 연못 제일 가쪽이 되는 거죠. 마른 땅에 있는 거니까 마른 땅이긴 땅인데 물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라고 표현했죠. 모래에서 기다린다 그랬는데요. 자, 모래에서 기다린다. 아, 이 사람 지금 저 건너갈 생각이 있는 거죠. 여기는 아예 들판이니까 요만큼 나가니까 아, 이 사람 뭔가 꿍꿍이 수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서 이제 이석대천 여기 전체적으로 대천을 건너면 이롭다 그런 거니까 이 사람들 어쨌든 다 건너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혹시 발탁되기를 기다리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구호한테. 그래서 저 사람 아무래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거는 같아. 라고 하면서 소유원이죠. 조금 말은 있을 것이라. 그러나 자신의 개인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를, 그저 천하의 이 험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 이것은 자기의 개인의 권력의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써서 돈을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못괴다 그러면 뭐예요? 가을에 연못 택괴가 되는 거죠. 가을이기 때문에 재물에 해당됩니다. 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혹시 돈 써서 뭐 혹시 이럴 사람 아니야? 등등의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왜? 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을 잡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 그래서 정중한 군자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주변 사람들의 말일 뿐이지 본인은 정중하기 때문에 그저 끝내는 길하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군자를 알아보고 발탁하는 거죠. 모래에서 기다린 사람은 누구예요? 이수가에서 낚시질한 사람, 그죠? 강태공에 해당되겠죠. 이 사람 바로 물가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수사라 그러면은 참 조금 말은 있지만
저자가 말이야 그 낚시 바늘이 없는 낚시를 들이고서는 물고기를 낚아. 그래서 미늘이 없는 걸로 낚는 걸 후세에는 그래서 자 천하를 낚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한 마리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하를 낚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는 연이 제중야라 이렇게 연으로 제중야라 그랬는데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경연학당 할 때 쓰는 연자도 되고, 원래 연자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가운데 물숫자가 되고 행이죠. 그러니까 물이 사방팔방으로 쭉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널리 퍼질 연자예요. 단일행자니까. 그러니까 행자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사방으로 그저 사람이 있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온 천하로 두루두루 물이 쫙 퍼지는 내용입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이 공자가 나오냐면, 자, 모래라 그랬어요. 바닷가나 강가에 이렇게 쭉 모래밭 쭉 있죠. 그러면 찰싹찰싹 끓으면서 물이 이렇게 오면은 모래 쪽으로 쑥 스며들죠. 쭉 스며드는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자 연으로라고 하는, 그러면은 본인은 물을 싹 적시고 그 다음에 쭉 빠지죠. 그래서 연자를 너그러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관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너그러움으로 가운데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이 같은 군자는 저 아래에 있으면서 그 덕으로 하늘에 있는 이 바로 정중한 이 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루두루 그 덕으로 사람들을 촉촉하게 이렇게 적셔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저 조금 말은 두었지만은 그러나 길로서 그저 길함으로써 마칠 것이라. 그래서 나중에 그 이를테면 강태공 같은 경우가 그 문왕한테 발탁되고 나중에 그 무왕을 도와서 바로 주나라를 바로 세운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순이, 여기는 바로 물 아래죠. 물 아래의 땅이니까 바로 가장 질퍽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질퍽하다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니라고 표현한 것은 그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흙탕물 뒤집어 쓸 수밖에, 나도 온몸에 진흙을 묻힐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오욕이죠. 더러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오욕을 견뎌내야 될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상 같은 경우는 재우기는 하고 재우이지고 또 이러한 하늘의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른바 그 오욕을 뒤집어 쓰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나를 시기 질투해 가지고 누가 이르러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도적이 이르죠. 도적이 이른다라고 하는 건 뇌수획괴에도 있습니다. 뇌수획괴에도 치구지라 그랬는데 그는 소인이, 뇌수획괴 같은 경우는 같은 치구지라 하더라도 여기 육상 같은 경우는 음으로써 바른 자리가 아니죠. 자기 자리가 아니면서 험한에 제일 위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인배가 지금 윗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잖아도 항상 권력의 최고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사람들의 시기, 질투, 견제, 이것들이 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소인배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 못해요. 어쨌든 여기서도 치구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소인이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치구지인데 이거는 건꾀로서 양의 양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오욕도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이 이르는 것을 이르게 했다라고 하면 내가 어쨌든 이 자리에 있으니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겠어요? 당시 서쪽의 주나라의 제후로 있던 문왕 같은 경우가 되죠. 문왕 같은 경우가 숭호라고 하는 또 다른 인간의 제후에 의해서 자 무고함, 그죠? 이걸 당해가지고 나중에 유료옥에 갇히게 되죠. 상황들이 여러 가지 방식대로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료옥에 갇혀서 제후로서 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니더라도 내가 정치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왜냐면 바깥 세상이 좀 좋은 세상이 아니죠. 이른바 용대인이 다스리는 세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나를 견제하고, 내가 정치를 잘하고 하면은 백성들한테 신망이 높다 그러면 늘 견제하고 이 사람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같은 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적이 이르는 것을 이르게 했느니라 라고 해놓고, 자, 이렇게만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공자가 주공의 말을 풀어서 수니라 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지금 처한 자리가 그 자리일 수밖에 없죠. 이 흙탕물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은 나한테서 있는 게 아니라 재앙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바깥에 있다 그랬습니다. 주변에 그저 있는 것이고, 자아치구나 그저 나로부터 도적을 이르게 했지만은, 내가 지금 뭐 제후자리를 맡다 보니까 당연히 견제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내가 그들하고 맞섰나요? 아직 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맞서지 않았습니다. 내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병신이라 그랬죠. 내가 세력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래서 공경히 하고, 자, 신중히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자가 이 쓰신 말들 어제 서경에 잘 나왔죠. 태갑한테 뭐라고 표현했느냐? 항상 세 가지 잊지 말라 그랬죠. 하늘 공경할 줄 알고, 하늘은 친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친한 사람은 누구냐? 항상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을 친할 것이고, 백성들은 뭐야? 항상 마음속에 품는 사람이 없다. 누구를 품느냐? 항상 품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라. 그죠? 어진 사람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세 개를 표현했죠. 하늘과 백성들과 그 다음에 귀신. 요 세 가지를 들어서 그 이윤이 태갑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하늘은 친함이 없다. 누구를 친하냐? 그저 능히 공경할 수 있는 사람. 극경이라고 표현했죠. 능히 공경할 수 있는 사람. 백성도 항상 품는 것이 없다. 누구를 품느냐? 자기들한테 어진 정치 베풀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직 인을 두는 사람. 자, 귀신은 아무거나 흠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냥 거짓으로 해서 자기 기복신앙만 믿으면서 뭐 한참 차려서 빈다고 해서 들어주느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흠양하는 것은 반드시 지극한 정성이 있는 사람. 자, 정성스럽지 아니하면은 흠양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요 세 가지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항상 신중히 하라 그랬죠. 항상 뭐냐면은 뭐라고 했죠? 종시. 마치고 시작하는 것을, 그죠? 마치고 시작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로써 한다? 경신, 그죠? 신으로서. 신중, 그죠? 공경이 하야, 유신이라야, 그 다음에 종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군자라고, 특히도 요 자리에 올라와 있는 군자일 경우, 물론 요 자리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구호가 되기도 하고, 뭐 구위가 구호가 되기도 하고, 여기는 실은 여기가 나중에 고임금이 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늘, 자, 내가 공경하고 신중히 하면 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유리옥에, 당시 그 유리옥에 갇혔을 때, 이제 발탁했던 강태공, 산이생, 주공 등등이 가서 무왕을, 문왕을 구하려고 그랬었죠. 여차하면은 우리 이런저런 그 주변 세력들로부터 신망을 얻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칠까요? 그랬어요. 쳐서 하면은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라고 해서 무왕이 얘기를 합니다. 무왕이 어쨌든 이 유리옥에 있으면서, 자,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주역을 연역했다 그랬죠. 괴사를 썼고, 자, 이런저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뭐 장기전 끌면은 이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백성들의 피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말렸죠.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꾀를 썼죠. 그때 이제 그를 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꾀를 썼습니다. 무슨 꾀를 썼느냐? 지금 은나라의 그 폭군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뭘 좋아해요? 재화를 좋아하죠. 재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색 좋아하고, 또 뭐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술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비완동들, 그 다음에 현인들은 멀리하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그러한 풍속, 난풍이라 그랬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화하고 여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뭘 글을 썼느냐? 가만히 보니까 문왕이 특별히 죄 지은 건 없고 그 숭호의 무고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꾀를 써서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 그 다음에 천하의 미인들 쫙 발탁해가지고서는 주한테 선물 남겼죠. 그랬더니 슬그머니 싹 풀어줍니다. 주고 그때 무왕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천하를 바꾸려면 어쨌든 현재 실권자는 천자니까 천자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그럼 천자의 마음에 드는 건 뭐냐. 옆에 변방족 시끄러운 거 좀 정벌 해주고 그 땅 요렇게 해서 포괄해서 갖다 바치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변방에 서쪽 변방에 시끄럽게 하는 자들 정벌을 해서 그거를 천자한테 이제 그저 뇌물이 아니라 뭐 얻은 그 전리품들을 갖다 쭉 바치죠. 그럼 천자가 입이 요만큼 될 겁니다. 그래, 야, 너 훌륭하다 그러면서 뭘 맡기든가요? 앞으로 네가 서쪽에 으뜸제후가 되라. 그래서 서백을 맡기는 겁니다. 그 서백이 되는 거죠. 서백을 맡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네가 치고 싶은 놈들 마음대로 차라. 그래서 전권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숭호를 치죠. 숭호를 치고 그 서백감녀 그래서 그 내용도 하여튼 나오는데 서백에 대해서는 서경에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서백감녀 편에서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 서백감녀가 되죠. 여땅 사람들을 이겼더니 와 난리가 난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은나라 망하겠다 해서 막 뛰어들어가는 그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서백까지 오르고 두루 천하가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천하의 3분의 2가 바로 서백한테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뜻은 이루지 못하고 무왕이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특히도 벼슬자리에 올랐을 때 군자라면은 특히 이 험한 세상에 때를 기다리는 군자라 그러면은 서로 내가 어떤 놈이 나를 모함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맞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맞서지 말고 항상 공경하되 일단 그 사람은 나보다 어쨌든 지위가 위니까 그래서 공경하면서 신중히 대처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그 윗자리이기는 하지만은 구호나 육사보다도 자리가 낮은 이 군자의 자세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사는 수혈이니 출자열이로다 그랬습니다. 수혈, 피해서 기다린다 그랬네요. 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물괴가 되죠. 위는 물괴가 되고 물은 피가 되기도 하는데 또 뭐예요? 위에 아래로 외국계로 표현하자면은 불입니다. 그래서 붉은 물, 피죠. 그래서 피해서 기다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피해서 기다리는데 그러나 피해서 기다리는 이유는 또 있어요. 아래 위로 전부 다 뭐예요? 양이죠. 양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사 같은 경우는 음으로써 음자리에 바르게 기다리는 거죠. 여튼 숙계니까요. 바르게 자기 자리를 바르게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아래로부터는 벗어났습니다. 그죠? 아래로부터는 벗어나니까 출자열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 자체가 음으로써 구멍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밑에서부터 이 양들에 의해서 쭉 밀려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아래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음이기 때문에 또 혈이라고 썼죠. 그리고 공자가 예에 대해서 수혈은 뭐냐? 수혈은 벗어나서 수혈은 아까 피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순이 청냐라 순하여서 듣는다 이로써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뭐냐면 천하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천하의 민심에 해당되겠죠. 요즘 요 내용은 순이청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사 대신으로서 당연히 1차라고는 바로 구호 임금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구호 임금에게 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스리는 것, 나하고 짝하는 것은 바로 초구입니다. 저 아래 있는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호 임금의 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민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하의 민심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니까 바로 청천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 자리를 맡은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를 얘기할 수가 있느냐면은
누구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주공 같은 경우에 이에 해당되겠죠. 주공 같은 경우가 이를테면은 그 뭐 무왕이 천하를 이제 그 얻고 천자의 자리에 오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공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그 음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무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리에 올라서 3년 만에 돌아가시고 총재로서 이제 그 뭐에 성왕 대신에 3년 동안 그 정치를 대행을 했는데 그때 저 은나라의 조가의 땅에 무경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그를 감독하라고 했던 이복 동생들이 있죠. 그 관숙, 곽숙, 채숙 등이 같이 반란을 일으킬 꿈을 꾸면서 뭐라고 소문을 먼저 내느냐면은 저 결국은 성왕이 어리니까 결국은 주공이 천자의 자리를 찬탈할 것이라 라는 소문을 바닥하게 냅니다. 그러니까 이 주공은 3년상 마치자마자 어떻게 돼요? 야, 이랬더니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서 아예 몸을 피하죠. 그 몸을 피하는 내용이 몸을 피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실질적인 진실을 알았던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무왕이 그 금등을 열어보는 거죠. 무왕이 성왕이 금등을 열어보는 건데 그 무왕이 아팠을 때 그 주공이 대신 자기를 그저 대속해 달라라고 해서 빌었던 제문을 자 금등에다가 이렇게 쌓아두었었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열어본 성왕이 아 주공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찬탈하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저 서쪽 땅에 뭐 동쪽 땅이죠. 동쪽 땅에 있는 자들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다시 이제 주공을 그 복귀시켜서 정벌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빈풍 가운데 나오는 그 뭐죠? 동산편이죠. 동산편 시 한번 꼭 보세요. 동산편의 시, 그 다음에 이제 파부라고 하는 그 뭐죠? 이 도끼를 뭐 깨트리다라고 하는 요 내용에 그때 당시의 심정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목사 들어가지 않나요? 동산할 때 나무 목 안 들어가나요? 이건 동산 그냥 동산. 내가 저 동산으로부터 왔노라라고 하는 거. 은나라의 마지막 저기 천자문으로 표현하죠. 엄태곡부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엄나라가 곡부에 거처를 하였는데 그 엄땅이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엄땅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그냥 문득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엄땅이 있었습니다. 엄나라를 그래서 주공이 가서 이제 정벌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엄땅이 곡부에서 그저 안정되었다라는 뜻도 되고 문득 곡부가 안정되었다. 그래서 동쪽 땅 동산이라 그러면은 저 은나라 그 조가의 지역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산에서 돌아가는데 비가 뭐라고 해나 후줄후줄 거리더라 라고 하는 막 그 어두우면서 구름 잔뜩 끼고 비가 계속 내리면서 그 전쟁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가를 아주 그냥 눈에 앞에 그 만화경 보듯이 잘 묘사된 내용이죠. 그래서 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지금 위태로움에 처했기는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속에서부터 벗어난 것이고 그래서 벗어났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군주와 그 다음에 천하의 민심에 대해서 잘 순종해서 그 정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군주일 경우는 뭐라고 그냥 남면이 청천하가 되는데 구적인 남면이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청천하에게도 실은 전체적인 괴상 속으로 보면 여기에서 밝은 사람이죠. 그 남면이 청천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사를 듣는다라는 것이고 주공 같은 경우는 주나라의 삼공 가운데 하나니까 천자의 그 아래쪽 천자 바로 아래에 삼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맞서느냐면은 그 여기 제후의 공과 같은 동급입니다. 공보다 조금 더 높죠. 조금 높은 것이 천자의 바로 삼공입니다. 자 이제 구호 같은 경우는 험한 가운데 중정한 도를 잃고 있지 않죠. 중정한 도를 잃지 않고 아래로는 또 밝음도 있고 그래서 험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저기 그 공자가 단전에서 말한 바로 강건이 불암기의니 그래서 불곤궁이라 그랬습니다. 강건하면서도 빠지지 아니했으니
그 뜻이, 그 의리가 곤궁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호 같은 경우도 지금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리면서 저희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누가 되느냐 하면은 무왕 같은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왕 이제 아버지가 기반을 닦은 상황에서 이제 그다음에 조금 더 때를 기다리는 거죠. 좀 더 때를 기다리는데 이게 몇 개냐? 5번째 5, 6, 30.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수고롭지 아니하고 그죠? 수고롭지 아니하고 가서 이제 공을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누구를 기다리냐면 아래에 있는 이 현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현인들을 발탁하고 아버지 때 이미 뭐 발탁했고 산이생 그 다음에 누구예요? 태공망 그 다음에 몇 명의 신하라 그랬죠? 난신 10인이라 라고 표현했었고 공자는 아니라 그 중에 하나는 부인이라 그래서 난신 9인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기다리면서 지금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일단 이들을 맞이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술로서 대접을 해야 되겠죠. 주식으로 대접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주식으로 대접하는 건 당연하고요. 주식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일단 현인들을 기다려서 대접하는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선 기다리는 거니까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하여서 길하니라.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건 구호 자체가 중정한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바로 이런 현인들이죠. 특히도 여기 보자면은 이제 강평원 같은 이런 현인들이 와서 돕기를 기다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식인이 정하여 길하니라 또는 정이라야 길하니라인데 이미 뭐 바르고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정하니 길하니라 그랬고 수주식 그죠? 가서 이제 같이 수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대상전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음식 연락입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하여 즐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그 중정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때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 임금 자신으로만 표현하자면은 지금 험한 가운데에서 자기의 내실을 차곡차곡 쌓은 거죠. 그 내실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로서의 덕과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잘 닦아서 백성들의 삶을 일단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충분히 키워서 이제 은나라하고 맞서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겨서 천하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육은 이제 내 할 일 다 마쳤죠. 내 할 일 다 마쳤고 여기는 상육 같은 거 기다릴 일이 있나요? 없나요? 기다릴 것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는 다른 데는 전부 다가 초요부터 시작해서 오요까지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전부 다 괴명이 들어가죠. 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다인데 상륙은 제일 끝이니까 다 물러간 자리예요. 특별히 기다릴 일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쉬는 사람이죠. 그 이부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집이다 뭐다라고 하지 않고 혈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괴상 때문에 그러죠. 음이니까 음이 음자리에 있고 그래서 그냥 나는 혈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집이죠. 혈구라고 하는 것 옛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들어가서 쉬는 이 들어가는 이라라고 하는 건 이제 할 일 없어서 나 퇴직하고 그만 나갈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퇴직하고 지금 물러나간 거예요. 물러나가서 쉬는 건데 그런데 야 상륙이 훌륭하더라. 이 소문이 파다합니다. 상륙이 그저 훌륭하더라. 이제 주공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정리하고 좀 물러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 패백 들고 와서 뭐 이런저런 인사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물러간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유불속지액 3인이 내하여 경지하니 종길하리라 그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속이라라고 하는 것은 속이라라고 하면 부른다라고 하는 건데요.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것이 빨리 좀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빠르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속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지 아니한 손님, 초청하지 아니한 손님 세 사람이 아주 급하게 달려온 것을 표현합니다. 급하게 달려왔으니
그죠? 왔다라는 거죠. 3인이 왔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굳이 3인이라 표현한 내용은요. 원래 자리가 물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하늘이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하늘께 세 사람이다. 현인이다 라는 겁니다. 현인 요 세 사람이 왔다라는 거죠. 와서 자 왔으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상륙은 내가 물러갔는데 내가 제가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세 사람은 도와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우리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자문을 구하니까 그래서 이제 상륙은 공경을 다해서 알려주죠. 그냥 마침내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요 내용이죠. 공경하여서 지금 상륙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쨌든 하나이죠. 하나인데 하나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고 공자가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근데 뒤에 상전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상전에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활 유불속지객 레경지종기른이라고 하는 요 내용, 그죠? 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전체적으로 미대실야야 그랬습니다. 보통 효사에서 저렇게 경지면 종길이라라고 해서 그 끝내는 길하다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할 텐데 공자의 표현은 뭐예요? 크게 잃음은 없다. 아직은 크게 잃지 않았다라는 미대실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제 역사적 상황에다가 이렇게 해서 딱 비춰보면 됩니다. 이게는 지금 주공의 글이기 때문에 항상 주공이나 문왕의 염두에 두는 것은 앞에 성인의 도죠. 그것이 이른바 후대의 공자가 정리했던 바로 서경, 요순과 하나라, 은나라가 모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요 상황에서 혁명을 했던 자 무왕과 주공, 무왕을 도와서 주공이 그 혁명을 좀 완수를 해내고 하니까 자 그리고 꼭 저기 뭐 3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3인일 필요도 없고 뭐 몇 사람이 돼도 상관없지만 자 그 무왕이 혁명을 완수하고 자 풍땅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사당 문왕의 사당이 있는 풍땅에 가서 제사를 올리고 제후들과 함께 제사 올리고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그 일들을 몇 가지 일들을 쭉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부른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직접 찾아가는 거죠.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부르지 아니한 손님 세 사람이라 그러면은 삼육의 입장으로 보면 내가 초청하지도 않는 자들 세 명이나 나한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청하지 않은 세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봤는데 막 거창하게 가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원을 최소한 해서 갔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혁명을 해서 혁명을 완수해 새로운 천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를 이를테면 돕는 주공과 아마 소공들이 될 겁니다. 누구 찾아갔어요? 기자 찾아가죠. 기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기자를 찾아가서 그게 이제 주서의 홍범편에 나오는 자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대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기자 같은 경우는 공순이 다해서 공경을 다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종길이라 라고 표현은 공자가 안 했죠. 자 기자 같은 경우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거는 서경의 은나라 말기에 미자편에 그게 나올 겁니다. 미자편에 미자, 기자, 비간 세 사람이 이른바 종친회의를 하는 거죠.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은나라 망한다. 그래서 저 줄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이나 세력이 강고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다. 비간은 왕족으로서 그래서 종친으로서 최소한 자기 도리는 다 해야 되겠다 하면서 가나죠. 더 이상 가나지 말라고 하는데 죽어라 가납니다. 가나다 결국은 죽임당하죠. 그 상황까지를 보고 기자가 미자한테 그러죠. 상황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 나중에 세상이 좀 안정되면 그때 조상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그래서 조상의 위패, 탕림금의 위패 등등을 갖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는 어차피 누군가는 이거는 여기서 지켜봐야 될 사람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권력은 저 주나라로 바뀔 것 같은데 서로 바뀐다 하더라도 나는 그 나라에서 뭘 하지 않겠다? 나는 벼슬자리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것이 주서 미자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기자조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왕으로부터 조선 땅을 봉받아서 기자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성리학자들도 송나라 때도 그거는 애초에 그 홍범편에다가 주석을 다는데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아예 주석까지 다 달아놨습니다. 실제 기자조선 없어요. 없는 걸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자는 바로 공자가 그 얘기죠. 그래서 크게 잃지는 않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크게 잃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록 은나라는 망했지만은 그저 천하의 그 도를 전해줬더라라는 거죠. 홍범이라라고 하는 도를 전했고, 그래서 홍범이라라고 하는 글이 어디에 나오느냐? 서경 주서편에 기록이 됩니다. 그 홍범의 이치는 원래 우가 치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만은 하서나 어디에 나올 법한데 하서에는 안 나오죠. 우가 이미 낙서 구공수리를 통해서 쭉 나름대로 정리했을 텐데 이것이 구전 되면서 기자는 오로지 뭐 자기의 은나 뭐 같은 동족이다 이걸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안녕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덕 있는 군주가 섰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를 지금 부르지도 않았죠. 뭐 벤츠 보내가지고 모시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호화스럽게 무슨 뭐 패백을 보내서 안 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그랬다면 기자가 거절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조촐하게죠. 빈도 아니죠. 객입니다. 그죠? 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손님이 아닙니다. 빈이라고 하는 나라의 손님인데 지금 이 상륙 같은 경우는 지금 기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빈이 될 수가 없죠. 그냥 나의 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공경을 다해서 했고, 그러나 크게 잃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비록 은나라는 잃었지만은 그러나 도는 잃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도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 그 도를 잘 파악한 것이 바로 그 무왕이었고, 그래서 그 무왕이 도를 알기 때문에 상응하여서 답변을 해준 겁니다. 어제 아마 그 서경의 글들이 여기와 굉장히 관련이 될 겁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스림과 더불 때 뭘 같이 다스림. 자, 우리가 다스림,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스려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림과 더불면은 다스림과 더불 때 뭐를 같이 하느냐? 동동호가 되는 거죠. 동동호가 되면은 그저 도를 함께 하면은 나라가 다스려질 것이고, 그런데 어지러움으로 하면서 다스리면 나라가 그 흥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란 그랬습니다. 만약에 어지러움으로써 더분다 그러면은 어지러움으로써 항상 어지러운 정치가 되는 거죠. 뭐 재물이나 밝히고 여색이나 밝히고 주지육림에 빠지고 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서 그걸로 일을 한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 도와 더불어서 나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륙의 군자를 찾아온 불속지객 3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로서, 그죠? 도덕 정치하는 사람이죠. 도로서 도지덕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왔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주나라로 민심이 쏠렸던 이유를 또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전혀 주저없이 기자가 무왕에게 홍범의 바로 도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대목이 항상 공부하면서 제일 이상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주공은 경지면 종길이라 그러는데 공자는 전혀 아주 싸늘하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크게 잃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주나라는 잃었지만 우리가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 도가 중요한 거죠. 아까 하늘을 공경할 줄 알고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 베풀 줄 알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할 줄 아는 도, 바로 그것이더라라고 표현했고, 기자가 결코 뭐예요? 벼슬자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군자는 바로 경이라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은 유자의 도라고 하는 것이 딱 정리가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내실을 갖추고 바깥이 험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이걸 비라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하늘 위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운상화 천에서 하늘 위에 뭐냐면은 구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저기 자아역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비가 오기 때문에 아직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좀 때를 기다린다. 어쨌든 뭐 때를 기다린다라는 측면에서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때를 기다리는 군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인사 대천명이라 그랬죠. 먼저 인사, 사람의 일을 잘 닦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개인적으로는 뭐냐, 자신의 덕이 되는 거죠. 진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는 어진정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평천할 대천명, 여기서 수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치고 실은 평천하죠. 평천한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자의 자, 일단 치국은 이루어질 겁니다. 6.3에 대해 치국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평천화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유자는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어쨌든 이러한 자세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벼슬이 없는 맨 아랫자리라 그러면은 변덕 부리지 말고 이럴까 말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지내려면은 참 공핍한 생활하게 되겠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세상에 자식들 안 되면 유학이라도 보내야 되고, 아버지가 회장님이면 자식도 뭐가 된다고요? 회장님인 세상에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도를 버리지 말라 해서 항상 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되면은 조금 세상이 자기 이름이 알려졌을 겁니다. 세상이 조금 이름 좀 알려졌다고 또 깔딱깔딱 되다가는 그냥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덕으로서 무젓듯이 이게 연이 되는 거죠. 무젓듯이 가운데 하는 마음, 그죠? 치우치지 않는 마음. 어느 뭐 당리당략에 치우쳐가지고 일 끌려가고 저리 끌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연으로 제중이라고 하는 것. 역시 중도를 잃지 않는 것 중요하되, 다만 뭐냐, 항상 그 덕이 스며 들어가듯이 하는 이 너그러움이 중요하다 그랬고, 구상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이 자리는 잘 시달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정치를 해도 어쨌든 도둑놈들은 와요. 그죠? 저자 봐라. 저자로 민심이 쏠릴 것 같으면 이게 다 쳐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냐, 그런 놈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공경하라 이 소리예요. 왜냐, 어차피 나보다 좀 높은 자리거나 나하고 비슷한 여자들일 테니까. 그리고 하나 더 붙었죠. 신중히 하라 이겠습니다. 신중히 하는 것. 자, 항상 상가는 막 군자 필신기동냐라 그랬습니다. 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여자하고 무슨 일을 했더라, 그러면 도지사 자리도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돼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요 자리는 누구냐면 모든 눈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래 백성들도 보는 거고, 더군다나 위에 두 사람은 항상 여기 감시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둘이 남모르게 요새 드루킹 사건도 있고 한데 남모르게 뭘 했더라, 이거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왜냐, 그게 그 치구지예요. 그냥 자아치구지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도둑놈들은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항상 그거에 대해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 경신이죠. 경이직내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그 처신은 뭐죠? 곤기로 표현하자면은 구이효의 직방대라라고 할 때 고들직자의 직이 바로 그거죠. 항상 곧게 하라 이겁니다. 곧게 하는 거. 그래서 경이직내라고 하는 것, 공경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곧게 하고 이겁니다. 곧지 않고 조금이라도 꼬부라진다, 바로 이 자리 날아가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될 자리죠. 그래서 그 공자가 경신 표현했고, 육사 같은 경우 자기 자리에 바르게 있고, 대부분 다 자기 자리에 바르게 있죠. 구이 하나만 빼고. 그죠? 나머지는 자기 자리에 다 있습니다. 구이만 음자리에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조금 말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러나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냥 스며들듯이 하라 이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다 바른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육사 같은 경우는 역시 위태로운 자리가 되고, 그래서 항상 순하다 그러면 폭군한테 순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일단은 군주라도 순하기는 순하는데 그 순하는 건 가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목숨까지 바쁠 일로 함부로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순종하되 항상 천하의 민심을 잘 들어서 계속 닦아 나가야 되는 것. 구호 임금 같은 경우에 이런 속에 딱 자기 자리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정한 임금이고, 마지막 상륙 같은 경우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이 상륙 정도 되면 굳이 뭐 신중할 일도 없는 거죠. 당연히 경 속에 당연히 신중한 것이고 그만 자기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장 핵심은 항상 하는 마음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유자의 도라라고 하는 것을 두루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요? 미대실 전에 수불당민이 수부당이나 네네네 됐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자 수부당이나라고 하는 모름지기 자 수부당이 부당이 마땅한 자리는 아니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그야말로 그 불속직의 3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실권이 없는 자리라 이 소리입니다. 이때 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위는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표현하자면 천위는 아니죠. 천자의 자리는 아니지만은 저 여기 지금 3인을 실제적으로 천자로부터 시작해서 천자를 그 저기 뭐야 옆에 보조하는 그 내노라 하는 최고의 사람들 아마 주공 소공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방문을 해서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음자리 음이 바르게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가 아니라 실권이 없는 자리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잠을 거는 거. 예. 무왕은 실권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아니요. 요 사람이 이 여기 얘기는 상륙이 상륙은 잃을 것이 지금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나라 잃은 사람이죠. 이미 나라는 다 잃었고 그런데 크게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를 잃지 않았다 이걸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도를 잃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은나라를 높여서 그 다음에 은나라의 공자가 뭐냐면 은나라의 무슨 편이죠? 미자 편에 보면은 은나라에 3인이 있다 그랬던 은나라 말기에 3인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세 사람 얘기 미자, 기자, 비간 세 사람 얘기를 다 언급을 하는 거죠. 여기 주체는 상륙입니다. 상륙이고 그래서 수부당이나 라고 하는 것은 상륙은 이미 물러간 자리고 지금 은둔에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도는 잃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이리저리 묻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은둔하고 저 있더라도 항상 그 세상에 이렇게 그 와서 자문을 하고 하더라라는 거죠. 본인은 더 이상 뭐 내가 어디 벼슬자리 차지할 생각 지금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륙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로 표현해야겠지. 이거는 비가는 이미 죽었고 미자는 저기 도망쳤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나중에 복권시켜 가지고 은나라 그 이제 조가의 땅 저기 그 정복하고 왜냐 거기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송 땅에다가 그 저기 봉해 주는 거죠. 미자의 후손을 봉해 주는 겁니다. 좀 쉬었다.